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헤쳐 볼 내용은요. 혹시 회사 조직 구조 같은 거 자주 바뀌어서 골치 아팠던 경험 있으신가요? 아, 네. 정말 흔한 일이죠. 그렇죠. 뭐 웹사이트 카테고리도 그렇고요. 이런 계층 구조요. 이게 바뀔 때마다 데이터 관리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오늘 자료들이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한계랑 이걸 해결하는 순환 구조라는 아주 똑똑한 방법에 대해서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뭐냐는 거랑 어디 속하냐는 거를 딱 분리해서 유연성을 확 높이는 건데요. 오, 흥미로운데요.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그 전통적인 방식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부서 코드 만들 때 상위 부서 코드를 앞에 붙이는 거예요. 네네, 뭐 10번 그룹 밑에 10-01 회사, 그 밑에 10-01 본부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그게 딱 보면 어디 소속인지 알기 쉬워서 직관적이긴 한데 조직 개편 같은 거 일어나면 이게 정말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자료에서도 그 머리 아픈 점을 지적하던데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그냥 코드만 싹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아, 근데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요. 그 코드라는 게 그냥 이름표가 아니라 데이터의 고유식별자,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같은 역할을 할 때가 많거든요. 아, 식별자요. 네, 조직이 바뀌어서 부서 코드가 만약 바뀌잖아요. 그러면 과거 기록에 있던 그 부서랑 현재 기록 속 부서가 다른 존재처럼 돼버릴 수가 있어요. 헐, 그럼 데이터가 끊기는 거네요? 그렇죠. 과거 데이터랑 연결이 안 되고 이력 추적도 힘들어지고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 식별자 자체를 건드리는 게 문제군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나오는 해결책이 수직적 통합이랑 순환 구조 이거죠. 그 카드 비유가 재밌던데요. 뭐 회사 카드, 봉부 카드, 부서 카드 이런 내용이 비슷비슷하면 그냥 하나로 합쳐보라고 하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일까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러니까 속성이 비슷한 계층별 존재들, 카드들을요, 그냥 하나로 묶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직이라는 큰 개념 하나로요. 그렇게 통합을 하면 원래 여러 카드에 막 선으로 연결되어 있던 그 상하 관계 있잖아요. 부모-자식 관계. 그게 이 합쳐진 조직이라는 덩어리 안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가리키는 관계 하나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걸 순환 관계라고 부릅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고요? 네. 조직 테이블 안에 예를 들어 상위 조직 아이디 같은 컬럼을 두는 거예요. 그럼 어떤 조직이든 자신의 상위 조직을 그 컬럼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그럼 이게 진짜 강력한 게 조직 구조가 막 깊어지거나 중간에 뭐 팀 레벨이 생기거나 아니면 없어지거나 해도 데이터 모델 자체는 그대로 둬도 된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개체 자체, 식별자랑 개체가 속한 구조, 관계를 딱 분리하는 거죠. 아하, 분리. 네. 예를 들어 마케팅팀은 그냥 고유한 아이디, 변하지 않은 아이디를 딱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팀이 지금 어느 본부 소속인지는 그 순환 관계 정보로 관리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마케팅팀이 다른 본부로 옮겨가도 마케팅팀 아이디는 그대로 두고 그냥 상위 조직 아이디 값만 업데이트하면 끝나는 거죠. 와, 진짜 깔끔하네요. 과거 데이터랑도 문제없이 연결되고 시스템 유연성이 엄청나지겠는데요? 그렇죠. 프로그램 수정도 최소화되고요. 근데 자료 보니까 더 복잡한 경우도 나오더라고요. 그 BOM, 부품 구성 정보 같은 거요. 이건 보통 다대다 관계 아닌가요? 네, 맞아요. 부품 하나가 여러 제품에 쓰일 수도 있고 또 제품 하나는 여러 부품으로 구성되니까 MN 관계죠. 예를 들어 볼트 하나가 자동차 엔진에도 들어가고 문짝 조립에도 쓰이고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죠? 이것도 순환 구조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MN 순환 구조인데요. 만약 전통적인 코드 방식이면 같은 볼트라도 엔진용 코드, 문짝용 코드 막 따로 생겨서 재고 관리가 엉망이 될 수 있어요. 아, 생각만 해도 복잡하네요. 그렇죠. 근데 순환 구조에서는요. 부품이라는 엔티티랑 자기 자신 사이에 부품 구조 같은 관계 엔티티를 하나 더 둡니다. 아, 중간 테이블 같은 거군요. 네, 맞아요. 그 부품 구조 테이블에다가 상위 부품 아이디, 하위 부품 아이디, 그리고 뭐 필요 수량 이런 정보를 저장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부품, 볼트가 어떤 상해 부품, 엔진, 문짝에 몇 개 필요한지를 그 관계 테이블이 다 연결해 주는 거예요. 볼트 자체는 여전히 고유 아이디 하나만 딱 유지하고요. 아하, 관계 테이블을 써서 MN을 푸는 거랑 비슷하네요. 순환 관계에서도 그게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순환 구조,
유연하고 다 좋은데 혹시 원하는 정보 찾기가 좀 번거롭진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특정 팀 밑에 있는 모든 하위 조직들을 쫙 보고 싶다거나 할 때요. 아, 네. 그 점을 또 생각해야죠. 그게 순환 구조의 어떻게 보면 단점 아니면 트레이드 오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정 노드를 딱 찍어서 그 아래 계층이나 위계층 전체를 보려면 관계를 계속 따라가는 좀 특별한 방식의 쿼리가 필요해요. 특별한 쿼리요? 네, 예를 들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엔 커넥트 바이라는 구문이 있어요. 이걸 써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관계를 따라 계층을 펼쳐나갈지 지정해줘야 합니다. 아, 커넥트 바이 들어본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그 계층 쿼리가 처음엔 좀 까다로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외어절 같은 필터 조건을 잘못 쓰면 이게 전체 계층을 다 전개한 다음에 필터링하는 방식이라 성능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사용법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오늘 살펴본 자료들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계층 구조 데이터를 다룰 때 순환 구조를 도입하면 엄청난 유연성을 얻을 수 있다. 각 개체, 조직이든 부품이든 그것의 고유한 정체성, 즉 식별자랑 그 개체가 현재 속한 구조, 즉 상하관계를 딱 분리하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변화에 굉장히 강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물론 정보를 조회하는 방식이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고요. 네,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식별자와 구조의 분리, 이게 핵심이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거리를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식별자와 구조의 분리라는 원칙, 이게 비단 데이터 모델링에만 해당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정보를 다루는 다른 영역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노트를 정리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 관리할 때 역할 구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에도 이 원칙을 한번 적용해보면 뭔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수준의 유연함, 그런 걸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